정말 우리 오마이 TV에서 오마이 뉴스까지 해서 네. 홍남기 부총님하고 저하고 공개 토론 한번 붙여주십시오. 도대체 홍남기 부총님 뭐가 그렇게 베베 꼬이셔가지고 네. 무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네. 자기 신념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다르다, 정부로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뭐 심지어 목숨을 걸고 안 된다 이런 것인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드러났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국민들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끝까지 방해하는 집단이 바로 아까워하고. 국민의힘 집단, 그다음에 일부 경제관료들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포퓰리즘 얘기하고 예. 있고 왜 이거 부자한테 어떻게- 더 주냐.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입니까?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아서 1년 반 동안 다들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마스크 쓰고 방송하고 마스크 비용 들었죠. 손세정제 비용 들었죠. 부자들 중에도 경제가 네. 기업이나 하던 일이 폭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도 평소에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씩 주잖아요. 네. 이거 하위소득 70%만 선별해서 주거든요. 그렇죠. 이건 찬성입니다. 저도 한정된 한 재원에서 잘 사는 노인들한테까지 다 줄 수가 없어요. 노령연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하위소득 70%만 줘야 돼요. 네. 근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이 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고 네. 방역에 협조를 했고 생활성의 불편을 감수. 아하. 사실상 9시에 통금, 10시에 통금을 다 감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여당 대표들도 여러 번 네. 이것은 전국민 1호금, 아. 전국민 격려금이다라고 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위로해준다. 그렇게 모두에게 돈을 쓰면 네. 그것을 한시적으로 2달이나 3달 안에 반드시 현금으로 주면 저금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역화표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줘서 2달이나 3달 지나면 소멸됩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반드시 다 쓰게. 지역경제, 동네 경제. 대기업에서는 못 쓰게, 회사에서도 못 쓰게. 그렇죠. 그러면 골목 경제도 상권을 살아납니다. 위해서. 그러면 경제 성장률 4% 이야기됐는데 5% 6%까지 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일자리가 또 늘어납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님 첫 번째 잘못,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의 이제 국민에 다 추석 전에 받는 걸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끼어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한 거. 두 번째, 정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가 정부입니까? 정부를 참칭한 겁니다. 정부는 정부의 수반은 홍남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그렇죠. 그리고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나 대통령 상당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은 여러 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지금 네. 이야기했습니다. 2차에서 4차는 선별로 했고요. 5차니까 이번에. 오차니까. 근데 본인이 정부를 참칭해서 마치 본인이 정부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분명히 전 국민에게 주자고 그랬는데 검토한 적이 없대요. 그럼 대통령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재부의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선거로 뽑아본 적도 없고 그런 권력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멋있게 따진 겁니다. 자, 나라 국간을 지키는 열쇠를 준 거지. 네. 출납한 열쇠를 준 거지. 당신이 기재부가 그것을 절대 문을 안 열어주는 권한을 준 게 아니다. 결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산이 당신은 열어라면 열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열었더니 돈이 많더라, 식량이 많더라, 식량이 적더라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결정하면 집행하면 되지. 그렇죠. 지금 열쇠를 잠가놓고 못 주겠다고 지금 버티는 꼴이 되는 거야. 다 주려고. 국민들 여론도 보편적 지원이 우세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물으니까 네. 5대4 뭐 6대3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보편적인 지원해주고 선별도 병행하는 거라면 90% 정도가 다 그게 동의할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물어보면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더 어려운 사람 그렇게, 선별해 주셔야지 이렇게 인지상정. 착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거예요. 네. 진짜 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차, 4차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2차에서 2, 3, 4차는.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수가 다 같이 힘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항상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는데 웬만한 복지 지원에서는 세금만 내는 사람 내고. 세금만 많이 내고 네.
근데 이렇게 재난 때문에 다 같이 힘들었는데 또 여기서 30% 20%를 배제하면 얼마나 이 사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한다는 이야기가 신용카드 많이 쓰면 캐시백 10% 줄게. 그걸로 만족해라는 건데 제가 아는 부자 친구들이 다 그것 때문에 덜 받았어요. 더 해봤어요. 우리는 세금도 내고 예. 재난 때문에 다 같이 힘들었는데 우리는 배제한 다음에 니들은 만약에 돈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10만 원이나 받고 싶으면 1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데 네. 그 100만 원이 선심 쓰듯이 정부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4분의 2분기 때 200만 원을 썼다. 보통 2, 300 쓰겠죠.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네. 그럼 이번에 그보다 훨씬 많은 3, 400. 그러니까 빚을 3, 400이나 400으로 더 늘려야지. 그때 10% 주니까 뭐 100만 원 더 늘리면 10만 원, 200만 원 더 쓰면 20만 원을 주는 건데 네. 그 100만 원, 200만 원 더 쓰는 게 뭡니까? 빚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는 지원 받으려면 빚 더 내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준 속에서 네. 어려운 사람들 선별에 더 주고 피해계층을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캐시백까지 받겠다는 사람들도 캐시백까지 받으면 이렇게 이 세 개가 딱 맞물렸을 때 병행했을 때 신용카드 캐시백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현금으로 내던 거 신용카드로 이렇게 내고 하반기에 쓰려고 했던 거 좀 땡겨서 쓰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50만 지난 분기도 한 50만 원만 더 써도 네. 그래도 5만 포인트 나오니까 그렇죠. 5만 포인트로 5만 원. 가족들 간에 4인 가족 네. 회식 한번 하고 그렇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아예 이 이른바 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예. 더 돈을 많이 써야 그렇죠. 그렇게 혜택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위 30%라고 하면 상위 30%는 상위 20% 그러면 엄청 부자일 것 같지만 실제로 맨 위에 1%에서 10% 구간은 상당한 부자들이 많은 거 맞아요. 근데 상위 20% 상위 30%는요. 주변에 보시면 제가 이걸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맞벌이 맞벌이. 차 한 대 있거나 집 있고 차 한 대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차량이나 집은 다 소득 인정액이 높아요. 그래갖고 부부가 맞벌이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벌어. 이제 네. 둘이 해서 한 300에서 600 정도 번다고 쳐요. 보통 요즘엔 뭐 4, 500도 많이 있으니까 뭐 600, 700, 800. 그렇죠. 그러고 집 하나 있고 차 있어. 그러면 상위 20%로 편입돼 버립니다. 분류됩니다. 아하.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위 20%.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득 구간이 부자들이 아니네요. 1분위, 예, 2분위, 예.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로 나오잖아. 이 10분위가 최고 부자예요. 여기는 이분들은 좀 부자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밑에 9분위, 8분위만 해도 음. 주변에 흔히들 말하는 직장 맞벌이, 부부 네. 맞벌이하고 집 한 채 있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편입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 그리고 대통령하고 여당은 뭐가 됩니까? 올해 초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4차 재난지원금 할 때 그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전 국민 얘기하다가 4차 때 전 국민 이야기하다가 민주당 이야기했어요. 네.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맞아요. 목적상 예. 저희들도 저는 보궐선거 상관없이 이야기했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2차, 3차는 선별로 했으니까 4차는 진짜 고통받은 지 1년도 더 됐고 예. 제가 열변했던 기억이 나요. 위로해주자라고 근데 했죠. 선별로 할 때 그때 대통령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는 5번째는 전 국민으로 하자라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네. 여름쯤에 방역도 조금 더 성공하고 네. 백신도 맞아가면 백신도. 지금 딱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다 기다렸어요 딱 우리 지금이죠. 국민들이. 맞아요. 거기다가 여름휴가 다가가죠. 대체 휴일 됐어요. 확대됐죠. 예. 그럼 이제 쉬는데 네. 집 콕 하고 쉬어 밖에 나 돈을 쓰려면 내수가 쓰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집 콕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하. 70% 80%를 이렇게 선별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또 그걸 입증을 해야 되고 국민 모두가 그렇죠. 내가 70%에 들어갑니다. 80%에 들어갑니다. 자기 가난과 상대적 빈곤을 입증해야 되고요.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니 진짜 70.01%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7%는 87%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박정호 기자님보다 네. 제가 한 10,000원인가 20,000원 네. 소득이 더 많아갖고 네. 내가 81%가 됐어. 아. 박정호 기자님 79%로 됐어. 네. 그래서 박정호 기자님은 5인가 본데 이번에 뭐 이야기된 게 뭐 30만 원 정도 이야기되면 150만 받아 옆집에서. 그래서 막 회식도 하고 들려 막 150. 갑자기 안 보이던 저기 자전거도 하나 괜찮은 걸 좀 바꾸고 고기 냄새 나고 막. 고기 냄새 나고 와인 냄새도 나고. 근데 제가 10,000원 더 버는데 네. 아. 나는 한 푼도 안 나와. 진짜 이거는 이건 심각하네요. 진짜 네, 이건 네. 정말 열받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처음부터
50%만 준다고 했는데 여당이 투쟁을 해서 70% 80% 올라가면 네. 100번 양보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도 애썼구나 이게 돼요. 근데 모든 국민한테 지금 100% 준다고 했다가 다 오히려 기대감이 그래서 다 높아졌는데 받을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 다시 한번 부자들도 여러분 부자들도 네. 1년 반간 고생했잖아요. 세금도 많이 냈고 그다음에 어, 부자들도 사업이 망할까나 지금 완전히 경제로 위축되는 거 많습니다. 올 소득이 확 줄어든 사람이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겠지만 근데 집 팔고 차 팔고 그래라는 건 가혹하잖아요. 뭐 투기 세력이 종부세 때문에 집 팔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지만 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저는 선거 이야기까지 꺼내고 싶습니다. 이건 대선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민주당 네, 정부 여당이 국민에 대해서 어. 이렇게 제대로 책임을 못 진다. 국민을 갈라놓는다 오히려. 부자 국민, 가난한 국민. 네. 때로는 사회 통합해야죠. 종부세 같은 것은 국민을 갈라놓는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옳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투기세를 근절해야 사회 통합이 진짜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극소수만 음. 투기 세력들만 내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반발해도. 네, 네. 아니 이게 사실 뭐 선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좀 잘 들으면은 이거 반영할 수도 있고 왜 그동안 계속해서 홍남기 부총리를 돌파를 못하는지 전 이것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경제 관료가 많지 않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김동연 같은 사람 등용했더니 네. 국민의 후보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럴 가능성이 예. 높은 상황이죠. 어? 네, 정말 문재인 정부 발탁 인사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옳지 않은데 기재부의 철학이 국민의힘이랑 맞는 겁니다. 국민한테 돈 쓰기 싫다. 국민들 빚이 지금 GDP 대비 100% 1,800조를 네. 돌파해도 니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해. 이런 옛날 왕들이 했던 면피성 발언을 들먹이면서 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 철학입니다. 국민들한테 돈 쓰기 싫어. 나라가 부강해야 돼.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늘어나도 상관 안 해. 음. 근데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 선으로 건전해. 네. OECD나 UN이나 IMF가 다 건전하다고 그래. 그래도 돈 안 씁니다. 국민한테 돈 쓰지 않는 철학. 그다음에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 건데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봉건 왕조의 철학. 예. 그다음에 왜 부자들에게 돈을 써야 되냐는 천박한 인식. 때로는 부자들에게도 지원해서 네.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응원해주는 이 재난지원금 철학의 정책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기재부 일각의 나쁜 놈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선거 앞두고 돈 푸는 거 안 된다라는 주장하거든요. 네, 네. 그러고 그건 있죠. 뭐냐면 예. 이건 선거는 내년 3월이니까 지금 그때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거지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싫은 거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 이것은요. 왜? 네. 국민들의 삶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결국은 선거에 정부당의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려서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겨야 되는데 네. 선거라는 작은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랑 국민의 이익, 가계부채를 줄여주는 이익,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국민 응원하는 이 엄청난 공익을 네. 훼손하는 겁니다. 정치 몰입애들이죠.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선거에서 설령 불리하더라도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또 정부당한테만 유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진보, 중도, 보수로 대부분 성향이 다른데 네. 이거 한다 해서 갑자기 정부당 지지율이 확 올라가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누군지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럼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논란을 떠나가지고 예.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니까요. 위로해 준다는 차원인데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랑 똑같으니까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건 너무 일부 정치적이네요. 여당 내 뭐 이른바 친문 강경파라고 하는 네. 사람 문파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일부도 막 그러고 다니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매달 몇십만 원씩 계속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소득 말 그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은 동의하지만 네.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변형해야 된다고 저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출산율과 저출산 고령화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식 기본소득 국민들 모두한테 주는 것보다는
아동, 네. 신혼부부, 청년,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인 남녀는 좀 안 받거나 조금만 받고 네. 빈곤 노인, 그 다음에 어쨌든 결혼 앞둔 부부나 네. 신혼부부 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데는 막 팍팍 아동 팍팍. 수당도 막 50만 원 예, 또는 예. 심지어 신혼부부들한테는 뭐 아이를 낳는 조건으로 그렇죠. 한 달 100만 원씩.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변형 기본소득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번 재난지원금 아니라는 건 재난 기본소득도 아닌 일시적으로 그렇죠.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또 때로는 2차, 4차 선별로 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소득하고 관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개념인데. 철학적으로 배경도 다릅니다. 네. 딱 한 번만이라도 지원하는 1차 때처럼. 거죠.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모두가 받았는데 더 힘든 사람 또 나와. 그럼 그 그분들에게는 6차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을쯤에. 뭐 그럼 또 피해자들에게만 선별해 또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5차는 모두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소득 다르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글을 보니까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혀 오해십니다. 아하. 오히려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저도 비판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건 계속 토론하면서 철학과 가는 취지, 거고. 예, 한국형 기본소득 예. 가야 된다. 그렇다면 아동, 학생, 청년, 노인 세대를 집중적으로 네. 없는 기본소득, 네. 변형 기본소득이죠. 그분들에게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자 이거예요. 어른들은 남은 계층은 좀 참아도 좋으니까. 네. 아니면 액수를 차등으로 하거나요. 이건 진짜 오해네요. 네, 진짜 오해. 기본소득 아니, 그렇게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예. 지금 SNS에 트위터에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러면서 홍남기를 옹호하고 있어요. 아유, 그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다음에 여당 대표들 이낙연 대표, 송영길 대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렇죠. 야, 이 논란을 우리가 계속해서도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도 진짜 너무 열받고 네, 예. 이거는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번에 가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민주당이 얘기가 좀 달라지면서 무조건 간다고 생각했죠. 무조건. 아니 민주당은 안 달라요. 다행히 네. 민주당 안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다수는 지금 홍당기 부총리를 해임 건의를 해서라도 우원식 의원님 너무 이분이 너무 착해. 마음은 해임 건의 하고 싶대요. 네. 마음으로 마지막에 실제 해임 건의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수진은 동작 이수진은 네. 해임 건의 추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진해야 됩니다. 진짜 민주당 정신 정말 차려야 됩니다. 상당히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흔들리고 네. 무슨 80% 90%로 타협을 하고 그럽니다. 이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짜 다 같이 고생했잖아요. 국민들이. 왜 이걸 그렇죠. 배제합니까? 그 다음에 더 큰 피해자들이나 복지정책 때 그때 선별해서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다 보편적으로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답답하네요. 실제로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관철 못 시킨다. 네. 그러면 국민의 실망과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요. 네. 당연히 대선 때까지 그런 부정적 평가는 가는 거죠. 지난 재보궐선거도 네. 부동산이나 민생 문제나 청년 문제가 영향 많이 끼친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생활고 민생고 때문에 생긴 맞아요. 문제거든요. 네, 그게 제일 크죠. 지금 생활고 민생고 문제 해결한 특효가 뭡니까? 그다음에 재정 문제 또 거론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만 세수가 40조가 더 거쳤습니다. 써야죠. 국민들 왜 써야죠. 자, 네. 이거 빚도 갚아야 된다냐 그러는 빚도 갚을 수 없죠. 1차 때 14.3조였잖아요. 네. 자, 2차 때 저는 두 번째 정부문제는 좀 더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니까 1년 반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아하. 국민 1인당 4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4인가 구조는 16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만 원은 5천만 국민을 곱하면 20조입니다. 14.3조에 비해서 한 5조 더 써가지고 온 네. 국민이 해피해진 다음에 음. 근데 세수가 40조가 더 거쳤잖아요. 나머지 20조로 네. 한 5조에서 10조는 피해계층이나 피해업종, 더 여행, 두텁게 뭐 지원하고. 중소상공인, 예. 여행, 음. 뭐 그다음에 저기 공연, 전시, 영화 다 망했잖아요. 이런 분들 좀 더 도와주고 추가니까 네. 보편하고 선별이 결합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는 조금 1인당 40만 원, 어려운 분들은 선별해서 1인당 뭐 500만 원이든 뭐 600만 원, 지금 700만 안팎도 이야기됩니다. 혹시 많이 주잖아요. 네. 이게 믹스가 되는 거죠. 합쳐지고 그 다음에 그래봐야 또 10조에 15조 남잖아요. 빚 갚으면 되겠 그걸 빚 갚으면 되잖아요. 아, 이게 명확한데. 예, 명확합니다. 무슨 우리가 지금 빚을 내서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예. 참 이 방송을 좀 민주당 의원들을 다 포함해서 보셔야 되고 다 보셔서 진짜 홍남기 부총리님, 아셔야 기재부 돼요. 선생님들 네.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음. 국민들 지금 가계부채 1,800조 됐습니다. 빚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평균 가계부채가 8천만 원 안팎입니다. 네. 이자도 몇십만 원씩 나옵니다. 아하. 이걸 멈추려면 국민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음. 홍남기 부총리 말 중에 딱 하나 일리 있는 거고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좀 그러자고요. 그러니까 모두 도와준 다음에 저소득층들하고 피해계층은 좀 더 주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원래 보편과 선택은 선악의 대결 구도도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편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아동수당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 보편적으로 네. 하잖아요. 근데 노인은 모든 노인은 우리 모두의 노인이라 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할수 70%만 주잖아요. 이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거 같이 하면서 네. 학생 교육 이런 건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거 다 같이 무상으로 하잖아요. 부자도 그렇죠. 그렇죠. 부자 아이들도 지원을 받으면 사회통합이 되고 국가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 교육비를 급식비 밥을 이렇게 먹는구나. 보통 서민이나 중산층들도 네. 이것마저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회를 더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끼리 맞아요. 통합이 되고. 네.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우리가 안 하잖아요. 하이속 70%만 주고 있어요. 기초연금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른은 자기 책임 일부 있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어른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별로 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친환 무상급식이나 고교 무상급 다 교육이잖아요. 교육이죠. 대학생도 지금 선별해서 주고 있거든요. 하이소득 80%만. 예. 그 이유가 한정된 재원에서 저수제 좀 더 주는 겁니다. 일리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래요. 왜? 보편적인 교육까지니까 대학은 다 가는 건 아니니까 선별로 하는 그렇네요. 거고. 예, 그러니까 예. 다 모든 정책에 네. 장단점이 있고 일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5차만 정문에 주자 이겁니다. 약속도 했으니까. 약속도 있고. 아니 진짜 국민들이 1년간 기대하고 정말, 있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되셨잖아요. 네.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누가 희생했냐, 누가 협조했냐? 우리 네, 국민들 네. 모두 희생을 협조했잖아요. 근데 일부만 준다? 이건 이 정책의 성격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나는 정말 방역에 협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 먹게 부자들은 되면. 얼마나 짜증 뭐 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짜증이 이제 난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이나 동네 중소상공 입장에서도요. 네. 100% 돈이 풀려야지 매출 훨씬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70%만 음. 풀리는 것보다는 80% 맞는 것보다. 네.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소급 적용이 이번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손실보상에서. 네. 그 지금 이미 그걸로 많은 박탈금을 안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버티는 건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이제 그걸 받고 일단 나중 피해 밑에서. 2월 중순부터 네. 피해는 보상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로 뭐 많게는 700만 원 안팎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거 받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은 다음에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온 다음에 그것이 아하. 압도적인 매출 증대로 이 세 가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매출 증대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 네. 이게. 자, 정말 이 홍남기 부총리와 안진걸 소장의 예. 토론 한번 언제나 붙여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진짜. 있습니다. 예.